랩뷰를 이용한 3D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플랜트를 3D 모델링 해가지고 시뮬레이터로 동작시킬 수 있게 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3D 모델링 하는 방법은 이러한 구이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프리캐드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프리캐드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프리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3D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런 3D 디자인을 이력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로 구동하고 프로그램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3D 모델링과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랩뷰에서 필요한 이제 프로그램의 시뮬레이터 파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ASE 파일, STL, 그다음에 VRML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STL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기본적인 3D로 랩뷰에서 불러와서 이제 색상을 텍스처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따로 별도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용이한 반면에 이제 매끄럽지 못한 그런 3D 모델링의 기하학적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대신 VRML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WRL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자를 가진 VRML 같은 경우에는 3D에서 만든 그 색상을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랩뷰에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STL이나 ASE 같은 것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VRML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3D 모델링 하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캐드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3D 모델링을 해 놓고 이런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좌표가 있겠죠. 이런 좌표에 맞게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프리캐드의 기본적인 3D 모델링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일들을 이제 마치 어셈블 등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자체를 전체를 해가지고 랩뷰에 내보내게 되면 랩뷰에서 임포트를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작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실린더가 이쪽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거, 그다음에 램프가 움직인다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오브젝트들이 이 안에 담겨가지고 벨트를 타고 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3D로 조합할 때 하나의 3D 모델링 파일로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3D 모델 파일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프리캐드를 통해서 익스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렸다는 전제하에 .wrl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랩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파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 때 랩뷰 3D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제 데이터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 프레임과 템프로 구분을 해놓고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그런 3D 모델링을 파일들을 이제 적용시켜 놓은 것들이고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이 프레임부터 시작해야 각각의 이런 오브젝트들은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죠. 예, 한번 정해놓고 프레임에 딱 세팅된 상태.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으로 PLC하고 연동을 하면서 시퀀스에서 움직여야 될 것들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랩뷰에서 필요한 이제 관련된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랩뷰에서 사용하는 3D 모델의 펑션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앤 사운드에서 3D 그림 컨트롤이라고 하는 펑션 들어가 가지고 3D 그림 컨트롤에 보면 여섯 가지의 이제 펑션 방이 있습니다. 함수들이 크게 첫 번째 기압, 그 다음에 객체,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파일 로드, 그 다음에 고급 그림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에
이제 함수들의 이제 모인 방이 있고 이 방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함수들이 또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이용하셔 가지고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해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랩뷰 말고도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걸 하는데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같은 걸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그리고 PLC하고 연동을 시키기에 이제 쉬운 인터페이스, 그래서 저는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선정을 했고 그걸로 해서 시뮬레이터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랩뷰에서 이제 3D 모델링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랩뷰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3D 컨트롤이라고 하는 V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VI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관련된 함수들을 구성을 해 놨는데요. 예, 이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이 디렉토리에 프레임과 템프라고 하는 아까 보셨죠? 그 디렉토리에 각각의 파일들이 WRL .wrl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일들을 이제 불러오는데 이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파일들, 이 부분은 템포에 대한 파일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대한 파일들은 이제 열고 각각을 이제 그래프 자체의 3D 모델링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가져오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이제 불러와서 함수의 파일에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MI 3D 그래픽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템프에 있는 이 템프 파일들은 이제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쭉 저장해 놨다가 프로그램에서 유동적으로 이제다가 오브젝트들을 다양하게 이제 인터페이스 시키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MI의 속성에 관련된 것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를 전장하는 프로젝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컨트롤 오토 리뷰, 리드로우, 그다음에 카메라 컨트롤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HMI의 이제 화면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좌표에 맞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뜰 수 있게 3D 모델링이 보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파일만 실제 불렀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파일을 딜리트하고 딜리트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다 이제 이 지금 속성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자, 이쪽에서 인디케이터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씬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대체해서 그래프에 보면 3D 그림이 있습니다. 3D 그림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적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이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림을 가져오면 되는데 자체가 커요. 그렇게 돼서 만들었던 것과 웹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조합을 시켜야 되겠죠. 웹뷰에서 도움말에 보시면 도움말에 예제 찾기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3D 이렇게 해 가지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3D에 관련된 그런 잡들이 있는데 이런 잡을 이용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3D의 모델의 어떤 오브젝트들은 중점,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랩뷰에서 있는 그 자체의 오브젝트를 쓰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가져온다 한다면 그런 파일에 대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자동 투영의 수집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를 플라잉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
연속 보기로 한 다음에 마우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게 줌이 축소 확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으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줌이.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세팅되면 이렇게 세팅된 화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화면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생성 프로퍼티 노드 해서 배경색 해서 쓰기로 변경하시고 3D 그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고급 기능에 색 변경이라는 것을 앞에다 놓고, 자, 그 다음에 3D 그림 함수에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자, 색을 기본적으로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고, 자,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배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같은 3D 모델링의 그런 좌표에 맞게 크기라든가 각도가 맞으려면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프로퍼티 노드를 좀 더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에 배경 모델 보기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 읽기로 변경하고 인디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보면 이렇게 2D 배열로 나오게 되고요. 적당히 늘려보고 한 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좌표와 위치와 크기가 이제 정해진 것들이 보입니다. 자, 제가 연속으로 동작을 시키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변화되죠. 자,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 마우스를 우측 포스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잡고 왼쪽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흔들면 각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맵뷰에서 이 3D를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각각에 대한 좌표가 정해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것을 서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과 어떤 각도로 구조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걸 다 백시켜서, 자, 이렇게 보게 하려면 제, 이 정도 제가 지금 만든 값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만들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 뷰 매트릭스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값을 해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배경색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프레임에서 글로벌 변수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부른 거죠. 자, 이 부분 프레임 부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변화를 주면서 PLC하고 연동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이 템프에 있는 그런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3D 모델링을 통해서 랩뷰에서 프리캐드로 만든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화면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예,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